네, 이제 177페이지 물권의 변동 그랬는데요. 그 물권 앞에다가 부동산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는 동산 취급은 안 해요. 네, 부동산만 취급하니까 이 물권 변동 그래도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우리가 이제 앞에 공부한 걸 복습해 보자고요. 물권 그러면 권리죠. 권리에 물권이 있는 거잖아요. 변동이 뭐라 그랬더라?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변동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이건 결과야, 결과.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원인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원인으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아닌 거가 있다 그랬었다. 법률행위 아닌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가 뭐였더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매매계약. 매매계약. 이거 법률행위다 그랬죠. 계약이 곧 법률행위다 그랬죠.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증여도 계약이야. 주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받겠다. 합의가 돼야지 증여를 받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요. 근데 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일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아셨죠? 그거를 186조에다 써놨다. 일단 조문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제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그랬는데 그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86조 조문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법률행위, 매매계약, 증여계약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 뭐죠? 취득, 상실, 변경 이거를 득실 변경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변동이야. 변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있어야 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밑에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 이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 볼게요. 법률 규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이 두 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뭐 할 때 필요하냐? 처분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 아버지인데 을한테 아파트를 한 채 줬어. 증여. 이거 아버지 거예요? 엄마 건가? 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들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까지 해야, 등기까지 확실히 해야 아들, 딸께 된다고. 요거는 증여라는 뭐가 있으니까? 법률행위가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그거하고 달리 만약에 이거 보세요. 갑이 부모님인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을이 이걸 상속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데 이때 그 을의 소유가 되는데 등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가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등기가 필요 없어. 아셨죠? 등기가 필요 없어.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을이 병한테 만약에 판다고 보세요. 을이 병한테 팔아. 돈이 필요하면 또 팔죠. 그러면 여기다가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이 매매는 지금 뭐예요? 법률행위죠. 하려면 등기를 해줘야 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주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제 상속등기 얘기 들어봤죠? 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소유권자 등기를 해주라고. 요 말이다.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 필요 없어. 그런데 매매 같이 이렇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아셨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을 때는 내게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때는 등기 없이 우리 상속은요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상속이 일어나요. 돌아가시면 그 순간 바로 뭐가 일어난다고? 상속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등기 안 했어도 이미 내 거야. 아셨죠? 장례 아직 안 끝났어도 내 거라고. 하지만 이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이때 상속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상속 등기한 뒤에 매매 법률행위가 있으니까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넘어가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 가지 보셔야 돼요. 거기 한번 조문을 한번 볼게요. 187조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 여기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일단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 여기 쭉 얘기를 했는데 법률행위 아닌 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법률 규정 동그라미 치고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세모.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 그걸 바꿔서 읽으면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이런 뜻이다. 그런데 여기 그 법률행위 아닌 것들의 예를 봤더니 사실 원래 법조문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징수 그 우리 책에다가 아예 써놨죠. 수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판결 받았을 때는 또 그렇대. 그리고 이제 경매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기타 법률 규정 요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 집을 갑이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건물 신축했어. 건물 신축하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뭐였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이라 그랬잖아. 그 집을 짓는 것이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집 짓는 것 자체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 아닌 거죠. 아셨죠? 법률행위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저 지어진 집은 누구께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 집은 지은 사람 소유야. 지은 사람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 땅에 을이 나한테 승낙도 안 받고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 무단 건축을 했어. 그러면 그 집이 누구 거라고요? 지은 사람 거라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 치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치워 이게 소유물 방해되고 청구를 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를 해야지 취득해. 안 해도 취득해. 안 하고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법률 규정에 이런 게 없어도 법률행위 아닌 건 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팔 수 있죠. 처분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 건물을 매매로 을한테 넘기려고 그래. 을한테 이렇게 건물을 을한테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그런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가 돼야 을한테 넘어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팔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라고 하죠. 보존 등기를 해서 넘겨라 이 말인 거죠. 아셨죠? 처음으로 건물을 지어서 취득을 했어. 그런 걸 원시 취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원시 취득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아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용어들 몇 가지 좀 보자면 거기서 봤더니 경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밑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건 일단 보지 말고요. 그 4번에 갔더니 강제 경매가 있고 5번에 임의 경매가 있네. 근데 경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옥션에서는 안 해요? 그것도 경매 맞죠? 헷갈리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만 경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경매, 공경매라 그래요. 근데 뭐 하여간 그건 중요치 않고. 근데 그 공경매에 뭐와 뭐가 있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다. 강제 경매는 뭐예요? 강제 경매는 그냥 채권자가 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야.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저당권자가. 아셨죠? 일반 채권자는 뭘 해? 강제 경매를 해. 근데 저당권자는 임의 경매를 해.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강제 경매는 그냥 경매를 못하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요. 그런데 임의 경매는 임의로 할 수가 있어. 그런 판결이 필요가 없다고. 저당권 등기부를 가지고 바로 경매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임의 경매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네. 네,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다 그랬다. 미니얼은 천천히 하라 그런다. 절대 지금부터 막 부담 안 줘. 다 붙더라니까요. 여름 될 때까지 눈물 흘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났는데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 와, 되셨구나. 그분 또 연세도 많으셔. 50대 후반이시더라고. 근데 붙으셨어. 아셨죠? 그분도 붙었는데 나는 안 돼? 난 당연히 되지.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아직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안 하는데 제가 항상 절대 붙는다 이런 구호를 중간중간 졸릴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으니까. 아셨죠? 나는 절대 붙는다. 절대 안 붙는다. 절대 붙는다. 상대도 아니야. 절대 붙어. 아셨죠? 네. 오늘 절대권 상대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은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증여해서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자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줄 때는 이 사람을 증여자, 매도인, 팔 때는 매도인. 아셨죠?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증여자. 받는 사람은 그럼 뭘까? 수증자.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아셨죠? 근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어쨌거나 을한테 넘어가. 법률 행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그럼 넘어가. 근데 이제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언제 이렇게 봐보자고요. 갑과 을 사이에 X 매매 계약이 있고 등기를 해서 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는 아직 공부 안 했어. 뭐 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보자고요. 무효는 뭘까요? 무효? 처음부터 무효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취소는 뭐죠? 취소했더니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었어. 유효이던 것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었죠. 언제 그랬지? 재착사강일 때.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일 때. 아셨죠? 재착사강일 때. 해제도 비슷해요.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돼버렸어? 어쨌거나 무효가 돼버렸어. 근데 등기는 을 명의로 남아있네. 그랬을 때 이 소유권은 지금 현재 갑한테 있을까요? 을한테 있을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봐보세요.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매매 계약이 있으면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까지 있어야. 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법률행위도 있고 등기도 있고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봐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만 가지고 우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해 버려. 아셨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을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봐보자고요. 이 등기 말소 청구하는데 이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갑이 뭘 갖고 있어? 소유권이란 물권을 갖고 그 물권에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물권으로부터 그 청구권이 나왔어. 그래서 이것은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낳아.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낳고. 성을 그렇게 따라간다. 아빠 성을 따라서 아빠가 물권씨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아빠가 채권씨야. 그럼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거기다가 써둘 것이 187조 옆에다가 밑에다가 예외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예외.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해둘게요. 아까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물권 변동하는데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죠?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점유취득시효는 요거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라고요? 계약이 법률행위라니까. 계약을 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그렇게 점유했더니 뭐가 돼?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원칙대로 보자면 등기가 필요 없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등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강까지 보고 가자고요. 이제 여기서 갑과 을이 다시 보자고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해서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해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매수인이 잔금을 다 줬어. 그러면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등기 같이 하자. 등기 좀 넘겨줘 하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 아셨죠? 등기 청구권 이게 있다. 근데 봐보세요.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나오는 얘기고 민법에 사실 공시법도 민법의 일부예요. 민법의 일부. 왜?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민법의 부속법률이라 그래. 부속법률. 우리 186조에서 등기, 187조에서 등기 이런 얘기를 해놨죠. 그걸 갖고 가서 부동산 등기법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등기를 할 때 을 혼자서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갑이랑 같이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등기소에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등기소에 같이 가서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신청주의. 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할까? 왜? 만약에 권리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를 해줄 의무자, 등기를 할 권리자. 아셨죠? 등기 권리자 혼자
등기를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가짜 권리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가짜 권리자들이 내가 샀어. 나 혼자 등기하러 왔어. 그럼 등기 받아줘 버리면 가짜 등기가 많이 그렇지 않아도 사기꾼들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기꾼이 많더라고요. 글쎄. 그쵸? 많은데 얼마나 가짜 등기가 많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유식하게 그래서 그걸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같이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하고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우리 그 잘 모르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 법무사한테 맡겨. 그래서 이 사람도 법무사, 이 사람도 법무사한테 그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신청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두 사람을 한 사람이 대리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같이 하려면 같이 가야지 되는데 협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데 협조해줘 라고 하는 청구권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 단독 신청을 할까요? 아까 우리 저 보세요. 저 상속 등기 같은 경우. 상속 등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등기를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엔 그거 가지고도 좀 농담을 했는데 이제 안 해.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농담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어쨌거나 아셨죠? 그래서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문제가 안 생겨.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등기 청구권 문제가 안 생긴다. 공동 신청주의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그럼 봐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지금 물권이야 아니야 이걸 보라니까요. 물권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지금 우리 등기하기 전에 아직 등기하기 전이잖아요. 등기하기 전에 등기 청구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물권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네.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일단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왜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론적으로는 요거 되게 어려워해 사람들이. 근데 이거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매매 계약을 맺으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은 이 X를 넘겨받을 채권을 갖게 되는 거야. 달라 하는 채권. 우리 이제 보통 매매 대금 있죠. 여기는 안 썼지만 매매 대금 10억의 매매 대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10억의 매매 대금. 그러면 매도인은 10억의 채권을 을한테 갖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채권으로부터 등기초권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셨죠?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라고 했다고. 아셨죠?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나라가 사실 이렇게 등기하라라고 한 것은 1960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땅 문서만 넘어가면 다 소유권 넘어간 줄 알았어. 그래서 땅 문서만 갖고 있고 등기를 안 한 땅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 찾아보면. 네, 그러면 원래 이 채권적 청구권 이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10년.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근데 이미 10년 지난 지 한참 됐네? 그러면 등기 청구 못 하네?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고 을은 소유권 못 가는 좀 어찌 보면 이제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겠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렇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만약에 을이 그것을 인도받고 그걸 쓰고 있었어. 사용 수익하고 있었어.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앞서서 잠깐 그 소멸시효를 봤는데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법의 격언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인도받아서 쓰고 있었다.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 그러면 권리 위에 잠잔다 안 잔다? 잠자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니까 소멸시 안 걸린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아셨죠?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봤지만
요거 한번 봐보자고요. 갑. 이 사람이 소유자 맞아요. 그 다음에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갔어. 그래도 을이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 아니다 그랬죠? 소유자 아닌데 을이 병한테 이거를 X를 매매해서 등기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고 등기까지는 있었어. 그런데 이랬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라니까요. 아셨죠? 아니, 지 거를 줘야지 남의 걸 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등기를 믿고 사왔거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느냐? 인데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다. 아셨죠? 어쨌거나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인 거예요. 아셨죠?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 말인 거라고. 있는데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성질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갑이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인 거죠. 아셨죠? 그 참 그렇다고 제가 너무 또 인문 강의 때는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너무 천천히 아니 뭐 진짜 천천히 하는 건 맞아요. 천천히 하는 건 맞는데 단 그래도 한 번 더 만나고 오는 건 맞죠? 중간에 한 번 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고 있어요? 예. 미니얼 얼굴 한 번 더 보고 오시라고 아셨죠? 꼭 동영상으로 복습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되지. 우리도 복습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드라마도 안 보면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 재밌는 드라마 그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점유취득시효도 한번 봐보자고요. 만약에 이런 거야. 점유취득시효는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요. 을이 만약에 그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20년을 채웠어. 을이 남의 땅을 점유한 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가 있으려면 갑이 또 협조를 해줘야 갑으로부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가져? 등기청구권을 갖는다니까요? 아셨죠?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순순히 등기해주겠어요? 잘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지금 자기 땅인데 이 사람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는 이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아빠를 보라 그랬다. 아빠가 물권신지 채권신지. 아셨죠? 을이 지금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려면 아빠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어야지 되죠. 근데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어 못했어?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니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셨죠? 외울 필요 없어. 외우지 않아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을 필요 없는데 재수 없이 꼭 85점 막 95점 이렇게 맞고 그러더라니까요. 재수 없어. 그러지 말고 딱 80점에서 75점 사이가 딱 좋아. 특히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공부할 시간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안 맞으셔도 돼요. 만약에 이 개론을 50점 맞을 수 있으면 민법은 몇 점만 맞으면 돼? 70점만 딱 맞으면 돼. 그게 왔다야. 최고라니까. 아셨죠? 막 80점 이런 거 맞지 마. 재수없이. 이렇게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을이
계약으로 꼭 채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생겼어. 그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아빠 성씨가 채권씨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아셨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178페이지 가셔서 2번에 등기 추정력 요걸 한번 볼게요. 등기 추정력. 일단 거기에다가 제목에다가 등기 동그라미 치고요. 추정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추정 앞에다가 이제 등기 추정력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뭐가 추정이 되느냐? 권리 쓰고요. 원인, 절차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 근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추정이 뭐였더라? 그건 간주고,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라고.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갑에서 지금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가 을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을이 소유자겠어요? 아니겠어요? 겠지. 그러겠죠? 보통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추정을 해준다고. 아, 이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구나 라고 추정해준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인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법에서 그렇게 추정을 해놨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준다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거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 더 써둡니다. 증명 책임의 전환 이렇게 써둔다. 입증 책임이라고도 한다. 입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증이라는 건? 증거를 세운다. 그러면 증명이 되겠죠? 밝게.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입증, 증명 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옛날 판례들은 입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 판례는 또 증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갑 매도인하고 을 매수인 이렇게 있으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을 명의로 지금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을 등기를 뭘 근거로 뭘 원인으로 등기를 했는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매 이렇게 써져 있네. 등기 원인. 그리고 등기하는데도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를 다 일단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그런 뜻인 거야. 아셨죠? 요것도 다 지켰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준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넘어가 있어. 근데 그거는 어쩌라고? 분명히 매매 계약, 여기서 매매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가 위조됐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갑이 증거를 대라고. 이 말인 거야.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우리 거로 지금 등기해놓고 살고 있잖아요. 해놓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전 주인이 와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운집 팔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경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운집 팔았는데 미치겠네 이거. 그때 우리가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또 막 한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야 등기 돼 있잖아 등기. 그거 한마디로 끝나버려 지금 주인은. 아셨죠? 근데 이제 갑도 전 주인이 진짜로 이 사람이 위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면 돼? 그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아셨죠?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고 입증 책임이 전환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야. 아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매매 계약의 경우는 이전 등기가 됐겠죠. 그러면 이것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어진 거야. 이런 걸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아셨죠? 승계취득된 것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써놨죠. 등기 추정력 옆에다가 권리, 원인, 절차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추정 밑에다가 또 그 밑에다가 증명 책임의 전환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1번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그랬는데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가 승계취득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뭐가 추정이 된다고요? 승계취득했다고 추정이 된다. 거기 있는 사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갑이 형인데 동생이 X한테 형한테 증여받았다라고 하면서 등기를 등기가 어쨌거나 지금 동생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형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 거로 추정이 돼? 동생 거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언제 내가 줬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형이 입증하라고. 네가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한 거잖아. 입증하면 된다고. 나는 그래서 형제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매매를 예를 들어서 한 거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 보존 등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다가는 원시 취득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건물 신축했어. 아셨죠? 근데 건물 신축하면 나중에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에 안 해도 취득해? 안 해도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 없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팔려면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이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 등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갑이 지어서 보존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갑이 근데 처음으로 취득을 했어. 원래 처음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고. 이어받는 건 승계 취득.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어받았죠. 증여도 이어받았어. 상속 등기도 승계 취득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어.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어. 아셨죠? 근데 이런 경우는 원시 취득이야. 네, 이런 경우 원시 취득을 추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제 3번 봐보시면 그 밑에 등기에 공신력 없음 그랬죠. 공신력에다가 세모해 두겠습니다. 공신력에다가. 근데 이제 아까 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갑소유 땅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 그래도 을이 소유자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병은 사실 등기부 떼보고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부 을 명의로 돼 있네. 그거 믿고 사왔단 말이에요. 믿고 사왔는데 알고 봤더니 을 땅이 아니고 갑 땅이라네? 갑소유 땅이라네? 이랬을 때 을 등기를 믿고 사왔으면 병을 보호해 줄 것이냐? 공신력 세모라는 것은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믿어도 보호를 안 해줘. 그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믿을 신자야. 믿는다고 보호해 주는 거냐?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고로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만 해둔다.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그래놨죠. 그 사례에다가 그냥 사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에 맨 밑에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등기 말소 청구 동그라미. 을병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 성질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물청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소유권,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을 방해하는 을의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게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것이다. 넘어가서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절대 동그라미 막 안 한 거를 본다든지 이러시면 안 된다. 절대 읽지 마. 읽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만 봐. 제가 동그라미 세모해드린 것만 보시고, 혹시 이제 그걸 보다가 좀 더 궁금하네? 앞뒤로 좀 더 보는 건 괜찮아. 앞뒤로. 다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복습은 그냥 동영상으로. 나중에 이제 1월달 기본서 나왔을 때나 좀 그때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때도 다 읽을 필요 없어. 처음부터 읽으면 또 경기나.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 또는 매매 예약을 맺었어. 이렇게 을하고 매매 예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등기를 가져가기로 하면서 가등기를 해둔 거예요. 이때 이런 등기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한다. 무슨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한다. 담보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런 걸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따로 공부한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이 가등기를 예를 들면 이걸 1월 20일 날 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1월 20일 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병이 나타나서 그 X를 사가겠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걸 2월 20일 날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있다고 한 거야.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계산 다 끝나고 이 가등기에게서 3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본등기. 가등기 말고 일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요? 본등기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요거를 이제 해준다. 가등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위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잠깐 한번 봐보세요. 원래 아까 우리 우선적 효력 해가지고 물권은 어떤 게 물권끼리는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그랬죠. 근데 병의 등기를 며칠 날 했어? 2월 20일 날. 을의 본등기는 언제 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 빨라? 병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병이 소유자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을은 2월 20일과 3월 20일만 비교하면 병이 빠른데 이 사람은 뭘 받아둔 거냐? 번호표를 받아둔 거야, 한마디로. 아셨죠? 번호표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가등기가 뭐라고요? 번호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래 지금 가등기한 상태에서는 그냥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물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물권과 채권은 뭐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가 안 된다니까요. 네,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뭐가 있느냐? 그 가등기에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가등기 옆에다가 순위 보존의 효력 이렇게 써두고요. 번호표 이렇게 써두자. 번호표. 뭐라고? 번호표라고. 번호표를 미리 받아둔 거야. 아니 막 말일날 은행 일 바쁠 때는 미리 뽑아놓고 밑에 마트 갔다 와도 되죠. 너무 바쁘잖아. 갔다 온다고 뭐라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똑같다고. 가등기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봐보면 2번에 1번에 괄호 2번 보이죠?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본등기 한 때부터 본등기 동그라미, 소유자 동그라미.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건 언제부터라고요? 여기 봐보세요. 언제부터? 3월 20일부터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런데 다만 본등기 순위가 순위 동그라미, 가등기시로 소급 동그라미. 순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1월 20일로 땡긴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 옆에다 다시 써두겠습니다. 순위 보전의 효력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등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등기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빈칸에다가 5번 혼동 이렇게 써놓고 한번 잠깐 보자고요. 혼동이라고 해놓고 잠깐 한번 봐볼게요. 혼동이라고 해놓고 혼동이 뭘까?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혼동. 혼동이 뭘까요? 혼동이? 이건 진짜 안 되네. 요런 뜻이에요. 동일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같은 사람한테 두 개의 권리가 섞인 거야. 혼합된 거야. 그랬을 때 두 개의 권리를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는 작은 권리를 소멸시켜버려. 예를 들면 우리 보세요.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 이런 거 보세요. 섞였어요. 동일한 사람한테 혼동. 이러면 자기 거를 원래는 남의 거일 때,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일 때 을이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빌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어쨌거나 소유자가 됐네? 그러면 자기 걸 자기가 빌려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 작은 거 소멸돼 버리는 거. 당연히 소멸되는 거야. 아셨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봐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채권 채무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사업자금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도 있죠. 다른 형제들인데 나만 막 계속 쓰면 안 되니까 1억을 빌렸다고 치자고요. 아버지한테 1억을 빌렸어. 아버지한테 1억을 빌렸어. 근데 다른 형제들 없는데 아버지한테 1억을 빌렸어요. 완전 기산 철저해, 그 집. 근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네. 그러면 내가 다 상속을 하죠. 어머니도 안 계시면 그냥 혼자 상속을 한 거예요.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채권 채무가 다 상속이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갖고 있었어요? 채권을 갖고 있었죠. 1억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돌아가셔서 그 채권을 또 내가 상속을 했네. 나는 채무자이면서 뭐야? 채권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원래 빚 갚을 때 어떻게 해요? 내 통장에서 그 채권자 통장으로 이체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입금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일 때는 내 통장에서 1억 뽑아가지고 내 통장에 다시 또 1억을 입금시켜야 되네? 쓸데없는 짓이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채권 채무를 소멸시켜버려. 혼동으로. 아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리는 거. 또 이런 경우 한번 보자고요. 우리 저당권을 갖고 있어. 누구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저당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저당권은 뭐 하는 권리라고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내가 그거 경매로 팔아서 내가 돈 받는 권리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내 아파트 팔아가지고 경매 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쓸데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렇게 소멸시켜버린다고. 아셨죠? 네. 이때 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같이 기속이 되면 당연히 아직 등기가 남아 있어도 당연히 그 제한물권이 소멸해버리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혼동이라고 한다. 요 정도 해두시면 돼요.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점유권 나와 있는데 점유권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